안녕하세요. 어린이 카시트와 안전한 패밀리카 이야기 아이와 차입니다. 2023년 봄 ADAC 카시트 평가가 공개되었습니다. ADAC는 독일의 자동차 안전 군안 및 소비자 감시 단체로 유럽 사회에 아주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럽의 카시트 시장에 유통 중인 제품들을 선정해 각종 테스트를 진행하고 이 데이터를 유럽 각국의 소비자 단체와 공유합니다. ADAC 테스트에서 실험을 통해 객관화된 수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항목은 충돌 테스트와 유해 물질 테스트 두 개의 항목입니다. 나머지 항목은 ADAC의 자체 프로토콜에 의해 주관적인 평가가 됩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카시트 테스트와 인증에서 가장 객관적인 지표가 되는 부문은 결국 충돌 안전성과 유해물질 검출에 대한 물성 테스트입니다. 아이와 차 또한 늘 충돌 안전성과 유해물질에 대한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자녀의 안전을 책임질 카시트 선택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총 20개의 카시트가 테스트에 임했으며 낙제점을 받은 카시트는 1개의 모델입니다. 11개의 카시트가 ADAC 별 4개, 굿 등급을 받았습니다. 8개의 카시트가 별 3개, 억셉터블 등급을 받았습니다. 일부 카시트들은 유럽 인증의 법적 안전기준 요구사항을 훌쩍 뛰어넘어 최상의 안전을 제공합니다. 이번 테스트에서도 가장 뛰어난 평가를 받은 제품군은 뒤보기 전용인 인펀트 카시트 그룹과 성장한 아이들이 탑승하는 하이백 부스터 그룹입니다. 2023년 봄 테스트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제품은 총점 1.7점의 조이 아이스너그2 인펀트 카시트 모듈러 시스템과 사이벡스의 신형 하이백 부스터인 솔루션 GI 픽스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사실은 언제나 그렇듯이 ADAC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유럽 제품들은 국내에서 만나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ADAC 안전성 테스트 총점은 총 5점 중 숫자가 낮을수록 좋은 점수입니다. 첫 번째, 사이벡스 솔루션 GI 픽스입니다. 사이벡스 유럽형 하이백 부스터의 최신형 프레임이 공개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총점이 매우 높은데 사실 충돌 안정성을 본다면 그렇게 역대급으로 좋은 안정성을 갖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정면 충돌 안전성은 일반적인 중상위급 수준이며 카시트가 넓고 측면 충격과 이동, 방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측면 충돌 안전성이 좋습니다. 이 밖에 평가가 좋은 부분은 결과적으로 이 제품의 사용자를 위한 설계와 마감이 좋다는 평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이 제품의 단점은 측면 안전성을 높이려 하다 보니 제품의 좌우 폭이 매우 넓고 부피가 커졌다는 점입니다. 또한 최신 하이백 부스터들의 트렌드인 암레스트 제거를 통해 랩벨트 가이드 간소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유나 에이스 LX입니다.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 또한 총점이 매우 높은데 평가 총점이 좋은 이유는 준수한 충돌 점수 외에도 사용자를 위한 설계와 마감이 좋은 제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감점 요소는 착좌부 쿠션이 얇아 다소 딱딱하며 측벽이 깊어 어린이의 시야를 방해한다는 점, 세탁을 위한 커버 분리가 어렵다는 점이 꼽혔습니다만 이는 주관적 견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스완두 찰리입니다.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카시트도 총점 평균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상 가장 중요한 충돌 안전성 부문에서 정면 충돌 안전성이 3.0, 별 3개 등급을 받았습니다만
측면 충돌이 워낙 좋아 평균 합산되어 충돌 총점이 2.1로 좋아졌고, 이 밖에 마감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총점이 무려 1.9점으로 역대급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8만원짜리 조이 트릴로의 정면 충돌 평가 점수가 2.4점으로 찰리에 비하면 크게 높습니다. 앞보기 전용 하이백 부스터에서 정면 충돌 점수는 사실상 매우 중요한 항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밖의 감점사항은 착좌부 쿠션이 얇아 다소 딱딱하고 측벽이 깊어 어린이의 시야를 방해한다는 점, 세탁을 위한 커버 분리가 어렵다는 점이 꼽혔습니다. 네 번째, 브라이텍스 디스커버리 플러스입니다.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키드픽스 아이 사이즈의 모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풀옵션 모델인 키드픽스의 경우에는 프레임의 구조적인 안전 허점을 다양한 액세서리 보조장치로 보완하지만, 이 제품은 원설계 그대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가랑이 벨트 가이드, 어깨 벨트 가이드, 측면 충돌 이동 방지 장치, 측면 두께 등 대부분의 안전장치가 빠져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정면과 측면 충돌 모두 키드픽스에 비해 떨어지는 안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드픽스와의 점수 차이는 정면이 0.1로 사실상 가이드 액세서리의 역할이 0.1점 정도일 뿐이라는 점을 알 수 있고, 측면의 폼 두께와 플라스틱 커버의 적용 범위, SIPS, 아이소픽스 레치 타입, 프레임 보강 등의 차이로 1.0점의 측면 점수 차이는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의 감점사항은 착좌부 쿠션이 얇아 다소 딱딱하고 벨트 가이드 액세서리가 없다 보니 오사용의 위험이 있는 점, 제품의 마감이 부족한 점이 뽑혔습니다. 다섯 번째, 브라이텍스 어드벤처 플러스입니다. 어드벤처 플러스는 앞서 설명한 디스커버리 플러스 모델의 아이소픽스 레치 제거 모델입니다. 모두 동일하고 아이소픽스 없이 3점식 안전벨트로만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우리는 이 제품과 디스커버리의 충돌 점수 차이를 확인해 하이백 부스터에서 아이소픽스 레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충돌 총점이 0.1점 차이, 정면 충돌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측면 충돌의 경우 두 제품이 동일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를 해석해보면 정면에서 아이소픽스가 없으면 더미의 수평 이동량이 미세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품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를 것입니다. 또한 측면 충돌 안정성에서 아이소픽스 레치의 역할보다 사이드월 측벽의 역할이 더 큽니다. 이 정도로 결론 지었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컨버터블 카시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컨버터블 카시트는 신생아부터 약 만 4세 정도까지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앞보기, 뒤보기, 회전형 카시트와 뒤보기 전용 카시트가 있습니다. 아이소픽스 전용 모델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신 R129 아이 사이즈 유럽형 컨버터블 카시트들은 15개월까지 뒤보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신생아가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하지만 실내에서 아기를 탑승시켜 차량에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신생아 아기들에게는 권장하지 않는 그룹입니다. 여섯 번째, 조이 아이하버입니다. 국내에는 미출시된 모델입니다. 베이스 공유 방식의 모듈러 제품이고 국내에서 인기가 많은 조이 아이스핀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스핀은 리바운드 스토퍼가 없어 정면 점수가 떨어지지만 이 제품은 베이스에 얕은 리바운드 스토퍼가 적용됩니다. 큰 정면 충돌 점수 차이가
꼭 리바운드 스토퍼 때문이라 단정 지을 순 없지만 베이스가 달라지니 점수가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측면 점수는 조이답게 역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7번째, 부가부 아울 바이 유나입니다. 국내 유나 토들 넥스트와 완전히 동일한 제품입니다. 베이스 공유 방식의 모듈러 제품입니다. 유모차가 메가 히트한 부가부는 카시트 기술이 없어 유나에서 카시트를 받아 껍질만 부가부를 붙여 자사의 팬들에게 카시트를 팔고 있습니다. 아울 카시트는 유나의 토들 넥스트와 완전히 동일한 제품입니다. 때문에 평가 점수 또한 완전히 동일합니다. 제가 기존 토들 넥스트에 대한 세부 평가를 전한 적이 없어 조금 해드린다면 조이 유나 카시트들의 특성답게 측면 충돌에 대한 보호 기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감점 요소로는 오사용 위험과 안전벨트 버클 조작이 복잡한 점, 카시트 부피가 큰 점, 어린이 탑승객의 시야 방해, 세탁을 위한 커버 제거가 어려운 점이 꼽혔습니다. 8번째, 브라이텍스 듀얼픽스 플러스입니다. 최근 국내에 수입된 저가형 듀얼픽스2의 후속 모델 듀얼픽스 플러스입니다. 듀얼픽스의 하이엔드 모델인 듀얼픽스 3 아이 사이즈에 비해 베이스와 측면 보호 기능이 다운그레이드 된 모델입니다. 측면 충격으로 인해 카시트가 차량 내에서 좌우 이동하게 되는 이동량을 줄여 충격을 최소화하는 장치인 SIPS 액세서리가 빠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측면 충돌 점수가 1점대 진입을 못했습니다. 최근 수년간 측면 충돌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며 측면 점수가 상향 평준화되는 상황입니다. 브라이텍스는 브랜드 딱지를 붙이고 아무리 저가형 모델이라고 해도 측면 점수는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한 측면 평가에서 SIPS의 역할이 아주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도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9번째, 제인 아이코닉 R입니다. 국내에는 미출시된 제품입니다. 오래전에 국내에 제인 그래비티로 판매되었던 제품의 후속 모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럽에서 제인 그래비티는 유해 물질이 검출되어 ADAC에서 낙제하였고, 제인은 이슈를 덮고 브랜딩을 다시 하기 위해 모델명을 바꾸는 수를 둡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제품이 아이코닉입니다. 여기에 R이 붙은 이유는 안전벨트 리트랙터를 부착했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카시트 모델명에서 R은 레어 페이싱 이것의 R을 의미하며 뒤보기 전용 모델이 되는데, 제인 아이코닉의 R은 리트랙터를 의미합니다. 차량의 안전벨트들이 사고 시 리트랙터가 작동하며 승객을 더욱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원리를 카시트에 적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정면 충돌 점수에서 리트랙터는 미세하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트랙터를 더욱 세련되게 설계해야 했습니다. 리트랙터로 인해 안전벨트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복잡해져 사용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정면 충돌 점수 단 한 가지 항목의 미세한 안전성 향상으로 인해 안전벨트 사용에 대한 모든 항목에서 감점을 받아 결과적으로는 제인 아이코닉은 별 3개짜리 카시트가 되어버렸습니다. 10번째, 킨더크래프트 아이가드입니다. 국내에는 미출시된 제품입니다. 주로 폴란드와 독일, 영국 시장에서 중저가 제품이 많이 판매되고 킨더크래프트 브랜드가 야심차게 내놓은 고가형 회전형 제품입니다. 특이할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전형적인 중국 개발 기반의 유럽 침공 제품입니다. 그나마 킨더크래프트 브랜드는 오랜 기간 까다로운 소비자들의 독일에서 자리 잡은 곳이라 중국 개발 제품도 자신들의 기준에 맞춰 업그레이드를 하는 듯 보입니다.
다만 이 제품은 오장착과 오사용의 위험성, 그리고 무거운 무게에서 크게 감점을 받아 별 3개짜리 카시트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부피, 착좌 자세, 다리 지지 자세, 어린이 시야 방해, 세탁을 위한 커버 분리가 어려운 점에서 감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ADAC 테스트에서 서유럽 외 변방 국가의 브랜드들이 진입 허들을 느끼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충돌 테스트에서 점수를 잘 받고 주관적인 평가가 나오는 사용성과 인체공학 부분들에서 큰 감점은 결국 평균 총점의 하락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킨더크래프트도 총점 별 3개 받은 이 제품의 광고에서 충돌 안전성 부문만 떼어다가 별 4개를 받았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제조사들의 입장과 평가를 진행하는 기관의 입장 모두 이해가 되고 씁쓸하기도 합니다.